저희 시니어 정보쇼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시니어분께서 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친구에게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일부 인출해서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무조사에 걸리거나 기초연금 자격에 미달될까봐 불안해서 매일 조금씩 돈을 찾아서 집안 어딘가에 보관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괜한 의심을 살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은행 예금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가르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은행 예금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놓아서 기준에 맞추기도 어렵고 시니어분들이 직접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계산을 해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두 가지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시니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답변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2024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고정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다면 당연히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령액은 단독 가구이신 분들은 최대 32만 3,180원, 부부 가구이신 분들은 최대 51만 7,080원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재산 기준을 보는데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금융소득이라는 항목 중 은행에 예치된 현금에 대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유입출금 통장과 저축통장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그때 입출금해서 쓰는 자유입출금 통장인데 흔히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통장은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저축해놓고 이자를 받는 저축통장인데 이런 통장은 재산을 조사할 때는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외에 주식이나 보험증권, 채권 등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때마다 수급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하실 수도 있고 다음 조사 때 조건이 되면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매번 신청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현금 1억이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 주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품위 유지를 하거나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하니 한 가구당 생활비용 등으로 2천만 원은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을 보시면 현금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8천만 원을 소득 환산율이라는 금액으로 4%만 연소득으로 잡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8천만 원의 4%가 3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자소득이 잡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적금이자가 5%라고 가정하면 1억에 대한 5%는 500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눠주면 약 4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자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이자소득은 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에 대한 소득은 월 26만 6천 원, 이자소득은 3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두 숫자를 합하게 되면 약 64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고 이자가 5%라면 최종 월소득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되고 부부 가구인 경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월 32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5%까지 주는 자유입출금 통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자꾸 오르지만 예적금 금리는 생각보다 높은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출금 통장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을 경우를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단독가구 기준 6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되시며 부부가구 기준은 9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이 계산은 다른 소득 없이 통장에 있는 돈만을 계산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시니어분처럼 은행 계좌에 현금이 많을 때 조금씩 인출한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하다가 현금을 찾은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용돈으로 매달 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이체해 주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정답은 이체를 하게 되면 소득은 아니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체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을 자녀들의 통장에 나눠 입금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정답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는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3개월 동안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이것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정답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신차를 구매 시 월 소득이 4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차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신용상 카드 발급이 안 되어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매월 꾸준히 부모의 통장에 카드값 200만 원 이상을 입금하여 카드값을 갚고 있다면 이것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기록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사용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카드 사용은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정답은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기초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4년에도 기초연금 관련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니어 정보쇼에서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